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영화의 소재가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친동생과의 동거 이야기라고 합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의 장혜영 감독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장혜영 감독 소개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네. 곧 12월 13일에 개봉하는 작품의 감독을 맡은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소개받기로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는 제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채널이에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뭐 사회 이슈들이나 아니면 제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제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예. 주위가 조금 소란스러운데 좀 네. 조용한 곳으로. 예. 네, 지금 제가 동생을 데리고 치과에 와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이제 막 치과 진료가 조금 늦어서 막 끝났어요. 이제 조용한 데로 왔습니다. 예. 감안하고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 동생과 오랫동안 따로 살다가 최근에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조금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동생은 1살이 저보다 어린데 네. 그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그 이후로 13살 때 집을 떠나서 집 근처에 있는 장애인 시설로 보내졌어요. 시설에서 살았군요. 그러면 동생이. 네, 맞아요. 근데 왜 시설로 보냈을까라는 궁금증을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마 많은 다른 장애 가정들에서 가지시는 이유랑 비슷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다 그 가족, 특히 그 이제 부모, 어머니한테 집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집도 그런 형태였었고,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 판단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같은 또래 자매였었으니까 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같이 살았지만 이제 제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뭔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부모님의 결정 때문에 동생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꽤 됐겠네요, 그러면. 네, 18년 정도가 됐습니다. 18년 동안. 네. 18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느꼈던 감정들도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사실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게 뭐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정도의 시간이니까. 예. 그래서 그걸 뭐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네. 되게 양가적인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많은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그렇듯이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의무감으로 늘 같이, 그러니까 나의 시간보다는 동생의 언니의 시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내서 늘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동생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뭔가 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마음이 전혀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계속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들 원래 이러고 사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늘 되게 고민했었습니다. 예. 동생을 보내는 가족의 입장에서의 생각과 또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생의 마음도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동생은 뭐라고 했던가요, 그동안?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저희 짧은 순간에 그거를 막 질문 드리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럼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풀어볼게요. 네. 동생은 그러면 언제 같이 살게 된 겁니까? 이제 1년 반 전에요. 작년 6월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함께 살게 됐나요?
뭐 계기가 된 사건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네. 이제 동생이 어쨌든 이제 시설에서 오랫동안 살고 저도 성인이 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어른이 되면 어쨌든 동생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제 같이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쯤에 이제 동생이 있었던 시설에서 예. 최근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거를 내부 고발을 통해서 좀 알게 됐었어요. 예. 근데 그 내부 고발을 이제 알게 되고 그걸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거는 바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가족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 폭력이 있었다라고 예. 하면은 이제 다시는 그 폭력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고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진짜 더 큰 문제가 발견돼서 혹시 시설이 없어지기라도 하면 지금 이제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른 부모님들께서는 더 이상 우리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다. 예. 네, 또 집에서도 부모인 나도 때리는데 남이 돌보기로서는 힘들면 몇 대 때릴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 갈 곳이 없다. 예. 여기가 싫으면 혜영 씨가 동생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이제 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전문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보호라는 게 사실은 되게 환상일 수도 있겠다는 거를 알게 됐고 네, 그 순간부터 동생을 다시 사회로 데리고 나와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동생을 생각하면 꼭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것 같으면서도 내 입장과 내 생활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또 나에게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제 같이 산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나와서 자립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혜정 잠시만요. 제가 지금 동생하고 같이 있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네네네. 혜정아 이제 그만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계속 치과에 커피를 다 먹어 동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혜정아 잠깐만 언니 인터뷰 중이거든. 인사할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았어. 예. 저희 언니와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뭔가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지금까지 동생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을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동생의 자립이라고 하는 건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사실 저조차도 늘 거의 모든 순간에 저를 아끼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늘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이었는데 근데 왜 나는 나의 동생이 나보다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어떤 의존과 도움으로부터 그 속에서 자립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회가 아니라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어떤 곳에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가 현실적인 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인간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럼 동생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다큐로 만들어진 거군요. 네. 제목이 어른이 되면이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동생이 시설에서 살았을 때의 말버릇이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말버릇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을 때 혼잣말로 자꾸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왜 얘가 이런 얘기를 할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 시설 안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한참 어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를 안 된다고 할 때 어른이 되면 하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었던 거죠. 예. 네, 20살이 넘고 25, 30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안 되면 난 어른이 아니니까 못하는구나. 어른이 네. 되면 할 수 있구나라고 스스로 납득시키는 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시설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언제까지나 영원한 미성숙한 인간의 딱지를 붙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예.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그 말이 잘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살아가는 이런 시간이 사실은 스스로 어른임을 자각하고 네.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제목을 골랐습니다. 네. 그 장애인 보호자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언니로서, 엄마로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이라든가 아쉬움은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보호자라는 말이 딱히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한 동거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아쉽거나 하는 순간은 사실 동생에게 대해서라기보다도 네. 장애인과 함께 그냥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짜 이 사람들한테는 낯설구나라고 느껴지는 비장애인 분들을 만날 때. 네. 그럴 때가 사실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죠. 안 좋을 때가 많죠. 네.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되게 가게에 가거나 아니면 극장에 가거나 그런 일상적인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장소들에 단지 이제 동생을 손을 잡고 나타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되게 긴장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주변이. 예. 네. 근데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 등장만으로 긴장하는 거죠. 그리고 네.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대상으로 간주되고 사실 우리 말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실수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직은 갈 길이 좀 멀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영화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친동생을 영화 주인공으로 이제 담으면서 감독 또 관찰자로서의 시선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완전 실패했죠. 실패했다고 말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관찰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네, 아예 관찰하려 하지 않았어요. 관찰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네. 완전히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카메라 너머에 사람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영화적으로. 예. 이 영화에서 네. 가장 이 부분은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장면 같은 건 어떤 걸 있을까요? 모든 장면이 다 중요한데.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이제 사실 대부분의 장면들은 저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잡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지만 네. 딱 한 장면은 저희 동생이 스스로 만들어낸 장면이 있어요. 그거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 그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순간을 다 함께 보냈었던 장면이 있는데 네, 그게 영화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클라이막스지만 눈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무슨 시상식장 같은 거에 같이 갔는데 네. 거기에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연 동생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공연이 시작되니까 이제 무대 위로 막 나가려고 네. 했었죠. 근데 이제 전 처음에는 반사적으로 그게 뭔가 방해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왜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봐도 예. 앞에 나가가지고 같이 춤추고 막 이러는 분들 계시고 되게 흥겹고 좋잖아요. 무대에 나오는 군인들도 많아요, 우리 사회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럴 소지가 너무하지 않다면 일단은 놔둬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공연하는 분들하고 되게 멋들어지게 같이 약간 춤을 추면서 그 무대를 더 즐겁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 무대에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접해왔던 삶이라는 거, 세상이나 혹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미 정해져 있는 편협한 방식으로만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은 그 순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었지만 기분 좋은 거였거든요. 그러네요. 낯설지만 이상하지만 괜찮은 거였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일상의 구체적인 순간들을 지내면 지낼수록 얼마나 더 풍부한 삶의 가능성을 보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날 겪으면서. 청취자께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홍미용님께서 저도 지적장애를 가졌는데요. 할머니는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젠 제가 피부관리 자격증 취득하면서 좋아지고 있어요. 자립을 도와주는 낮 병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장애인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제 12월 13일에 개봉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쨌든 전국에서 30개관 정도에서 상영을 하고요. 그래도 지역에서 다들 보실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주요 지역들, 상영관들, 독립영화관, 예술영화관들 중심으로 영화를 잡았으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정확한 시간표를 아실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장애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내용을 다큐로 담은 영화 어른이 되면 12월 13일부터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 장혜영 씨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생께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네, 혜정 너무 고맙대. 감사합니다.